낙동강과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우리 고장 달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으로 지금도 수천 년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아주 오랜 옛날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할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청동이라는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가창면 냉천리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여러 기 남아 있습니다. 당시 지배계층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커다란 돌을 세워 당시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고인돌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린 형태인데요. 큰 돌을 들어 옮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은 많은 사람을 지휘할 힘을 가진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답니다.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삼국시대의 신라에 속한 대구 달성. 당시의 문화유적으로 문산리에는 여기저기 때로 흩어져 있는 커다란 옛 무덤이 있습니다. 무려 무덤의 크기는 지름이 20m가 넘고 높이가 3.6m에 이르는 커다란 무덤이에요.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드는 것은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묻혀있는 사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고장 달성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현대까지도 사찰의 건물과 탑, 불상 등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달성군 옥포 반송리 비슬산 자락에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용연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이 용연사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잿더미만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이후 승려인 사명대사가 다시 절을 지었는데 불똥이 떨어져 또 불타 없어진 것을 또다시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어요. 용연사는 역사가 깊은 만큼 보물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용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이에요. 커다란 지붕 아래부터 기둥 위까지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했죠. 극락전 안에는 대구 용연사 목조 아미타열의 3존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자리에는 기둥을 세우고 뒤에 벽을 대어 그림을 그려 아름다움을 더했답니다. 극락전 안에 앉아있는 부처님 중 가운데 부처님이 아미타 열애예요. 양옆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앉아있죠. 모두 나무로 만든 후 금칠을 했는데요. 세 분이 모두 앉아있기 때문에 목조 아미타열의 3존 좌상이라고 불러요. 불상을 만들 때 비어있는 속에 책이나 문서를 넣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를 복장유물이라고 하는데요. 불상과 복장유물 모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연사에는 또 다른 보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금강계단이랍니다. 부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이를 계라고 해요. 이 계를 받고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 계단이지요. 용연사의 금강계단은 부처의 몸에서 나온 돌, 즉 진신사리를 모신 중요한 장소예요. 이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시는 대로 입체적으로 조각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반입체로 해서 8개의 신이 조각되어 있어서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종 모양의 탑신을 올렸고 또 그 위에 연꽃 봉우리를 피워놓았습니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오면 불교는 약해지고 유교가 번성합니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조상에 대한 제사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훌륭한 학문과 업적을 이룬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서원을 세웠어요. 우리 고장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이 대표적이랍니다. 지역의 유학자들이 한원당 김굉필의 제사를 지내며 공부하던 곳이죠. 도동서원의 정문인 수월루입니다. 가운데 큰 건물은 중정당이라고 하는 강당으로 공부하는 교실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나옵니다. 옛날에 서원에서는 공부하는 강당과 제사 지내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분의 위패를 모시고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달마다 향을 피우면서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다짐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으로 만든 함을 평상시에는 이렇게 씌워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드러내서 이 안에 평상시에 고인의 이름과 직책을 적어 놓습니다. 이것을 위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서원이 있는데요. 교육문화의 전통을 잘 나타내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인 사당을 집안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 지리에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한원당 김굉필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한원당 고택이 남아있어요. 집 뒤에는 김굉필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은 붉은색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처마 아래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단청을 하여 장식하였죠. 안에는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위패를 모시고 있는 이 사당은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줘 가지고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국불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원당 김굉필 선생은 국불천이로 해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라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충신과 효자, 연려에게 칭찬의 상을 내려주었어요. 정려라고 하는 문을 세워준 것이죠. 현풍읍 현풍 곽씨 가문에서는 나라에서 내린 정려를 무려 12개나 받았습니다. 예, 여기는 효자에 대한 상을 내려줬던 표시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다,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상을 내렸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후손들은 정려를 모아놓고 건물을 지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조선시대 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묘골 마을에는 육신사, 태고정, 도곡제, 삼가원 등 많은 집과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이 중 삼가원 고택은 박팽년의 11대 후손이 지은 집입니다. 옛날 양반이 살았던 큰 집은 담 안에 여러 채의 집이 있습니다.
삼가원 고택도 대문을 들어서면 여러 채의 집이 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문을 지나 나오는 집이 주로 남자들이 머무는 사랑채랍니다. 사랑채는 4칸 규모로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팔짝지붕 모양으로 살짝 권위가 드러나 보입니다. 커다란 대청마루와 그 옆에 방, 그리고 방 앞에 툇마루까지 갖추었습니다. 사랑채를 지나면 여자들이 생활하는 안채가 나오는데요. 여러 개의 방과 마루, 그리고 부엌이 딸려 있습니다. 담장을 쳐서 나눈 공간의 왼편에는 공부도 하고 시를 짓기도 했던 정자도 있습니다. 연꽃잎의 정자라는 뜻을 가진 하엽정은 집을 지을 당시 많은 흙을 파낸 자리에 연못을 꾸며 연을 심고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달성에는 조선시대 생활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현풍읍 상리에 있는 얼음창고, 석빙고가 그곳이랍니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겨울에 강이나 호수의 얼음을 잘라서 굴에 넣어놓고 여름까지 얼음을 먹을 수 있었어요. 최대한 빛을 닿지 않게 하고 밖에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굴 안의 천장은 무려 2m 이상 두께로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서 마치 옛날 무덤처럼 만들었답니다. 이런 석빙고는 고을마다 설치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현풍읍은 조선시대 큰 고을이 아니었는데도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문화유산을 두었다는 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답니다. 까마득한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우리 고장 달성. 오랜 역사만큼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잘 이해하는 것은 나와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해 가길 기대합니다.